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판매했으니까 현재 20년이면 16년이 지났죠. 그 당시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담당 설계사도 아마 그만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본인들의 계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반복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 계약을 유지할 때까지는. 그러면 구독을 누르셔서 필요할 때마다 저장해 놓으신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컨버전스 보험은요, 정말 그 당시 센세이션 했죠. 한 상품의 가족,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주택, 화재까지 모두 통합을 해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하나 1104 저 숫자가 있는데, 저 숫자의 의미를 제가 짚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샘플 증권이 있습니다. 샘플 증권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요. 이 번호가. 이걸 확대해 보시면 컨버전스 보험 0505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컨버전스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보장은 다릅니다. 저게 0505는 2005년 5월 달에 판매된 상품이에요. 저때 가입하신 분이고, 위에 있는 1104는 2011년 4월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상품 이름은 같지만 보장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짚어드리고. 자, 이때는 골절 진단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저 위에는 골절 진단비가 100만원을 못 받습니다. 치아파전은 제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세부적인 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상품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04년부터 제가 2009년 요때 가입하신 분들이 16년, 10년 정도 됐잖아요. 이분들은 상황이, 나이가 또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한번 중요한 포인트 한번 상담해 보시고, 저기 같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포인트를 이제 좀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한 1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14가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분께서 가입하신 거는 2005년에 43살 여성분이었고, 그 다음에 15년이 지난 현재는 58세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특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열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해 사망과 관련된 부분. 여기 이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15년이든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직업이 만약에 주부 1급이었으면 상관이, 1급에서 3급으로 만약에 변경됐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보상도 알려줘야 제대로 받아요. 근데 반대로 예전에는 내가 3급 어떤 위험직에 있는데 지금 주부야,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료를,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짚어봐야 돼요. 지금의 직업들이 뭔지를. 그래서 여기 약관을 보시게 되면 직무를 변경,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을 때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제 약관을 하주할 수 있다. 반대로 3에서 1번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소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암 진단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암 진단비 1000만원인데요. 여기서 현재 암 진단비하고 차이점, 그리고 이제 컨버전스에도 차별이 발생해요. 암 진단비가 A가 있고 또 숫자가 알파벳이 2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갑상 선암도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상피나 이런 경수장 이렇게 이런 부분들 빼놓고는 다 보장해 주겠는데,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 2 보시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 당연히 1년 넘었죠. 그러면 유방암과 갑상 선암은 50%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은 100% 지급하지만 요 두 가지 암은 50%다. 그러면 아까 2011년도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별이 나 있더라. 뇌혈관 진단과 관련된, 허혈생 진단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입할 때는 보통 뇌출혈과 그 다음에 급성신경색 뇌졸중, 아니면 중대한 CI 보험,
로 가입을 많이 했어요. 그 상품 자체가 그게 흔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화랑이었을 때 이 동부화재에서는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한 특약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또 판매 안 하다가 최근에 또 판매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판매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7대 질병 수술비, 요즘에 뭐 100대, 뭐 77대, 뭐 40대, 뭐 이렇게 수술비가 각 보험사별로 막 나오는데, 이때 7대 질병 수술비는 지금의 뭐 100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포함이 탑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만원과 관련된 부분은 반복으로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수술에 대해서, 시술과 수술 아시죠? 예,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이 있어서 요즘 수술비와 관련된 거는 수술과 시술을 다 해주지만 한도 뭐 5천만원, 6천만원까지 해주죠. 요즘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1,500, 2천만원까지 해줘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400만원 수술과 관련된 것만 제한이 있더라.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골다공증이나 뭐 관절염과 관련된 부분에 특화돼서 또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인과 질병 수술비가 있었어요. 부인과 질병 수술비는 뭐 자궁이라든가 뭐 생식기 관련된 부분, 유방 관련된 부분을 수술하게 되면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한 20만원 정도, 뭐 특약보험료도 188만원 밖에 안 되니까 엄청 저렴하죠. 요즘 같으면 많이 비싸요. 뭐 20만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더라.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부분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억 한도는 똑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매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겠다. 그렇죠? 2만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물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누수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 과거에는 2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당구를 치다가 제가 나사를 찢어 먹었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나사를 배상을 해줘야죠. 당구장에서 주인한테. 그러면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근데 저는 2만원만 내면 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요즘 분들은 20만원을 하니까 자기 돈 다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다르더라. 왜? 손해가 자꾸 나니까 2만원이 결국 20만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수가 하도 많아서 20만원 부담하는 거 누수는 50만원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갱신형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손해가 너무 나서. 상해 의료비와 관련된 거, 이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상해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해는요, 굉장히 좀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요, 통원, 입원 상관없이 그냥 쓴 돈을 줍니다. 내가 오늘 가서 그냥 500만원 1시간만 쓰고 와서도 다친 거 500만원 다 드립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입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내가 일하다가 산재사고 나서 다쳤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네? 내가 냈나요? 산재나 자동차보험에서 대신 냈죠. 근데 그 돈에 1,000만원에 50%를 내가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하면.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다쳐서 내가 치료받는 기간이 180일이에요. 이게 한도예요. 이 지나가면 안 해줘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민원에 문제됐던 거 뭐냐면 팔이 부러져가지고 철심을 박아서 핀을 박았는데 요 발정수를 1년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180일 경과했잖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주죠. 한 번 앞에만 줍니다. 뒤에는 안 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친 날부터 180일을 카운트를 합니다. 내가 병원 간 날부터가 아니에요. 즉 오늘 다쳤는데 괜찮아 아주 바빠서 3개월 뒤에 갔어.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언제 3개월 뒤에 다쳤습니다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본인은 치료하니까 그때부터 3개월 뒤부터 6개월을 180일 계산할 텐데 보험사는 3개월 사고 난 날부터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가 있는데 여기서 뭐 화상 진단비는 별거 없고 골절 진단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골절 진단비가 보면 여러분들 치아 깨지잖아요. 쪽나죠. 이럴 때 2005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100만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회당.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하실 분들, 제가 번호 다른다 그랬죠? 그러면 골절 진단비 별표 3은 똑같은데 치아 파전은 제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버전스 보험이 이 계약 연도마다 다르구나. 이 계약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떤 것 좀 남겨놔야 되겠구나 하고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실성과 관련된 분, 그래서 질병 입원 의료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3,000만 원 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
특실, 2인실, 일반 병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100% 보상받습니다. 네,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 당시에 치료에는 이렇게 부모까지도, 예, 이렇게 보조기구까지도 보상을 받는 실비였어요. 그 이후에 다 빠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험사만 다시 달렸지만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0일이 경과하면, 즉 3천만 원을 내가 암으로 다 썼어요. 근데 치료 끝나고 180일 지나서 다시 암으로 또 가게 되면 3천만 원, 새로운 병으로 봐서 3천만 원이라는 또 병원비가 생깁니다. 연속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180일이 경과하면 이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병 통원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리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5천원을 공제한다. 5천원 공제. 이게 뭐냐면, 여기 10만원이니까 금액은 작아요. 근데 약국과 병원을 합산, 그날 하루를 병원을 갔던 걸 합산을 해서 쓴 비용에 10만원을 한도로 주고, 거기에서 내가 10만원만 썼다. 그럼 5천원 빼 9만 5천원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국과 병원을 각각 8천원과 뭐 2만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5천원만 빼겠다는 거죠. 그리고 12만원을 썼어. 그러면 당연히 10만원 초과됐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을 드리죠. 이런 부분들이 구실성과 신실성에 좀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계속 꾸준히 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약을.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겪어보셨죠? 요거는 뭐 통원일수가 1년 정해졌어요. 300한도로 뭐 3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통원일수가 정해졌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는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걸려서 보상을, 내가 왜 청구한 것보다 적게 받았지? 요 항목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비보험이 구실비가 100%짜리긴 좋긴 한데,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은 유지 끝까지 하겠지만, 이거는 사기도 많고, 예. 그래서 실비의 인상폭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1년에 7,500원씩 올라서 50세밖에 안 되신 분, 여성분이 있는데, 7,000원씩만 해도 5년에 뭐 35,000원이잖아요. 4만원 인상된 거예요. 5년 한 방에 빵! 예.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 55, 60대 가까이 있는 이 실비보험, 2004년부터 가입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보험료 부담으로 골머리 앓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젠가 이거는 갈아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있죠. 운전자 보험은 요즘에 민식이법,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민식이법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자,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실비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니까 그냥 갖고 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 볼게요. 맨 위에 여기 사망시 2천만 원인데 합의금이 2천만 원과 지금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운전자 보험 1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8천만 원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벌금과 관련된 부분,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한도니까 1천만 원을 증액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변에나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이러다 보니까 다 그냥 내 생활구역은 어린이보호구 스쿨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 단 1%라도 내가 다치면,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 걸려 들어간다. 요즘도 전동 킥보드가 13세 이상 면허 없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와서 내 차를 받았다? 내가 거기 주정차에서 내 과실 나왔다? 어떻게 돼? 바로 민식이법으로 벌금 일단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1년 이상의 구류인 거예요. 요거 보시면 예, 보시면 또 이해하실 거예요. 링크를 얻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요거는 자동차 할증 지원금인데요. 자, 이 자동차 할증이 뭐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과실이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 같아. 그럼 위로금으로 주는 거예요. 2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요 위로금으로 준다. 특이하게 이런 것도 있었더라. 다 없어졌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유사한 게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예,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가입 안 하셨지만,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고 해서 뭐 10만원 한도로 해서 뭐 대물, 뭐 대인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을 또 주는, 예, 이런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렸고, 자, 보험료 인상, 갱신형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 위에는 없잖아요. 요 밑에. 80세. 쭉 좀 보이실 텐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아까에 있던 80세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컨버전스 보험 아실 거예요. 5년 갱신, 3년 갱신 이렇게 상품이 나와 있는 옵션 특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험료를 저렴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쓴 분들은 지금 독이 됐죠. 너무 많이 인상이 되고 계속 뭐 80밖에 납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 뭐냐면 실손과 관련된 암과 뇌혈관 관련된 부분들이 인상폭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증가하면서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최초보다 보험료가 한 9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1664원에서 19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만 1870원이 인상이 됐는데 향후 이분이 2025년 7월 달에는 얼마가 인상될지 정말 모르죠. 그때는 나이가 58세에서 5년이 추가되면 63세인데 그럼 보험료 제가 일전에 몇 달 전에 상담한 분이 두 부부가 20만원에 있다가 30만원으로 인상해서 50만원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상담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고령화 될수록 실비보험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0% 이상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빨리 끝내려고. 왜냐면 너무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다 보실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달려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컨버전스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납입보험 좀 조정하고 싶고 그러면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6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첫 번째 갱신형 실비보험 부담을 많이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샷건 실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 왜? 보험료가 한 9만원 정도인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3만원 정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한 6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모르겠어. 그런데 병원을 자주 안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가 1년에 6만원 차익이면 1년에 72만원이거든요. 이게 또 계속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필요했다. 자, 요즘 착한 실비는 지금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요즘 그냥 실비보험 가입하면 그걸 가입해야 되니까. 표준화된 거.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실비보험은, 이거를, 생활비 보험, 그러니까 생활비, 우리가 생활 밀착형이라 그래가지고 수술받고 실비보험에서 선고 많은 오십견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갱신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5년과 3년과 관련된 부분 특약들, 이 부분을 해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험료는 많이 좀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해지할 때 본인들이 가입한 특약이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약별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보시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갱신형 운전자 특약, 통합보험에서 컨버전스는 다 갱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운전자 보험 별도로 가입해도 갱신형 아닌 것도 10,000원만 하면 됩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필요할 부분은 아마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암 진단비와 관련된 부분, 암 수술비는 한 400만원 밖에 안 돼요. 해당이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표적이나 면역 항암과 관련된 부분, 의학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표적 항암과 관련됐을 때는 그때 이런 특약도 없었어요. 그 당시 병원비도 굉장히 비쌌죠. 표적 항암과 관련된 부분. 지금도 물론 비싸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의료보험 적용도 해주지만 보험사에서 표적 항암 치료라는 특약도 판매를 5천만원, 7천만원까지 하니까 이거는 갑상선암도 100% 지급한다고 제가 표적 항암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관련돼서 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암 수술비와 표적 항암과 항암 약물 방사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암 치료와 관련된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 진단만 암 치료 자금이 아니에요. 치료 자금이라는 건 암 진단, 암 수술, 표적 항암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 암을 치료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심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서 정말 좋지만 이 심뇌혈관 진단비에도 7대에서 또 400만원 지급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수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술은 또 면책이 될 수 있으니 이 심뇌혈관 관련된 부분은 또 반복적으로 또 발생한다는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혈관이라는 거 콜레스테롤 죽상경화 오면 한 군데만 막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쪽에 엄청난 이 혈관들이 어디 또 막힐지 모르니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수술비
그죠?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를 요즘에 판매하잖아요. 그 당시에 판매했던 부분을 더 좋게 해서 금액도 막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게 되면 컨버전스 보험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좀 분리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지막 조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컨버전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진짜 댓글 달아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달아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